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영천입니다. 이번 영상은 핵심 문제죠. 알짜 문제지 레벨 3고 계약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계약법 총론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 계약법 총칙, 계약의 총칙,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를 볼 겁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이 계약의 성립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고요. 한 문제 정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짧을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문제네요. 이렇게도 쉽게 내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죠. 따라서 요물계약이다 X예요. 자, 요물계약이 뭐가 있나요? 우리 민법의 원칙이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물계약이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요 네 가지가 요물계약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죠. 2번입니다. 전형계약이죠. 자, 전형계약이냐 아니면 비전형계약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이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이에요. 물론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지 민법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전형계약입니다.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3번, 부동산의 교환계약이죠. 대표적인 유상계약입니다. X죠.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입니다. 유상이고 일시적 계약이죠. 자, 이런 문제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같은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전혀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계약,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3번은 X죠. 4번, 증여계약은 대표적인 무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다. X죠. 4번,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의 차이점이 뭔가요?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물론 유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니까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2번입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관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느냐?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제될지도 모르니까 검토하는 거고요.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옳은 것은 찾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 당사자 일방이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긴 하지만 사업 당사자가 일방이 혼자서 작성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쌍방이 함께 작성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계약의 내용, 계약서의 내용이지 약관일 수는 없는 겁니다. 1번,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럼 이거는 약관이 아니라 그냥 계약의 내용인 거죠. 따라서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정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X다. 개념과 관련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규정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해당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거든요. 2번, 약관 조항이 무효되면 민법상 일부 무효 법리,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법리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함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낙, 동의가 있어야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해요. 다만 일일이 거래할 때마다 승낙,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그 대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일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명시 설명 의무도 항상 유지가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3번.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당연히 명시할 필요도 없고 성지할 필요 없겠죠. 설명할 필요 없죠. 따라서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X점. 그 다음에 명시 설명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약관의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고 있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자,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인 거예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관을 누구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충분하다. 본인에게 설명 안 했더라도 그 약관은 본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스스로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따라서 4번.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명 의무 상대방이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됐어요. 자, 이게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가 1번 지문에서 일방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만 약관이다. 쌍방 간의 협의, 교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약관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약관이 1조, 2조, 3조, 4조, 5조, 10조, 20조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약관이.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교섭을 해가지고 2조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4조의 내용에 대해서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10조에 대해서도 변경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변경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약관 내용대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쌍방 간의 교섭,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섭으로 협의로 변경된 부분만 약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말이 이상할까요? 약관이 아닌 것이 아니라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쌍방 간에 교섭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겠죠. 왜요?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추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고 따라서 교섭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약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약관이란 일방 사업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만이 약관인 거죠. 둘이 협의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만드는 것은 약관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5번이죠.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 조항들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변경하지 않은 것도 변경하지 않기로 교섭된다고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까지 틀렸죠.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가 좀 많지만 여기 나오는 것은 낯선 지문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가치. 청약자와 승낙자가 일치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승낙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객관적 가치.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되어야 된다. 이런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원칙인 거죠. 2번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합의가 없는 거죠. 불합의인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자,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거든요. 그러면 계약조차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한번 다시 읽을까요?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이 의식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 큰 길가에 설치가 된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5번 계약의 성립 시기죠. 성립 시기인데 성립 시기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돼요. 왜냐하면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청약은 물론 승낙이 발신주의고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인 것이지 청약이 발신주의인 건 아니죠.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에 마찬가지로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의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 5번 같은 거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을 노리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네요.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맞죠? 자, 계약은 낙성계약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을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청약의 유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거죠. 따라서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연착된 승낙 새로운 청약입니다. 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거든요. 따라서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했다면 새로운 청약이니까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참 잘 내는데, 자, 승낙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오로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청약자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요. 만약에 승낙자의 상대방이 승낙할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거든요.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승낙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정확시에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니까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죠. 큰 길가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물론 청약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철회하지 못하므로 이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청약에 대한 답장은 승낙은 발신주의고 계약은 낙선계약이죠. 따라서 낙선계약이 있으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승낙은 언제 한 거냐면 발신했을 때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의 발신 시기가 되는 거죠.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왜요?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상대방의 자유고요.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건 무효죠. 5번 청약자의 청약에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무효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승낙 여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니까요. 무효입니다.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X죠. 이게 무효니까 그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도 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기나는 문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특히 약관에 관한 부분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